이 슬라이드는 실제 우리가 암 치료를 할 때 많이 봉착하는 문제인데요. 산소가 저하되는 산소 고갈 그리고 네크로시스, 세포가 죽는 세포 사멸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혈관이 있어요. 혈관 있고 혈관에서부터 이제 산소 공급이 되는 거죠. 산소 공급이 되는데, 그 혈관에서 산소 공급이 잘 되는 영역은 대략 70 마이크로미터까지 영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영역은 점차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고, 그거보다 더 먼 영역은 산소가 아예 공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포는 부족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A가 붙은 거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아예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 하이폭식 베리어블은 산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목식은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으로부터 대략 70 마이크로미터까지는 산소가 잘 공급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고 있고, 그리고 하이폭시악 상황은 70 마이크로미터부터 약간 좀 벗어나면은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으면서 대략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면은 산소가 아예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어요. 세포가 죽는 게 네크로시스예요. 그러니까 산소는 대략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에까지 디퓨전, 확산되어 가는데, 그 상황에서 이 영역을 벗어난 150 마이크로미터 영역을 100에서 150 마이크로미터를 벗어나는 영역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에녹식 상황에 빠지고, 이 효과로 인해서 세포가 죽게 돼요. 그게 네크로시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튜머가 이렇게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있어.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튜머 주변, 혈관 주변에 한 70 마이크로 영역까지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영역을 벗어난 영역은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 되고, 그게 네크로시스예요. 그래서 튜머를 보면은 항상 혈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영역은 세포가 죽어 있어요. 그거는 치료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네크로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양 모델을 만들다 보면은 항상 그 주변부보다 종양의 중심부는 종양 세포가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치료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혈관으로부터 70 마이크론 정도까지는 산소 공급이 잘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은 노목식 상황이다. 그리고 70에서 150 마이크론 정도까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런 영역은 하이폭식 상황, 그보다 더 벗어난 영역은 산소 공급이 아예 잘 안 된다. 에녹식 상황이죠. 그 결과 네크로시스가 유발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폭시아는 크게 크로닉 하이폭시아와 어큐트 하이폭시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로닉은 만성이죠, 만성.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어큐트는 급성이죠. 크로닉 하이폭시아는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리미티드 디퓨전, 그러니까 혈관에서 확산되어 나가는 거리가 70 마이크론 정도고, 그보다 넘어선 한 150 마이크론, 100에서 150 마이크론 이상의 영역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기되는 저산소 상황이 크로닉 하이폭시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튜머는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하이폭시아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혈관으로부터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하이폭시아 상황 중에 크로닉 하이폭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상반되는 개념은 어큐트 하이폭시아인데, 급성 하이폭시아죠. 급성 저산소. 얘는 어떤 상황에서 생기냐면은 멜폼드 베스컬처 튜머. 그러니까 멜폼드는 기형적인 거죠. 기형적인. 베스컬처는 혈관 생성이에요. 그러니까 튜머는 기형적으로 혈관이 막 생겨요.
기형적으로 막 혈관이 생성되는데, 이런 혈관들은 대부분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혈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기형적 혈관으로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급성 하이폭시아가 유발되게 돼요. 그래서 튜머의 그 생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큐트 하이폭시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시 정리하면, 하이폭시아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크로닉 하이폭시아는 우리가 잘 알려진 혈관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된다 라는 것이고, 어큐트 하이폭시아는 튜머는 VGF라는 혈관 생성인자가 막 이렇게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혈관이 막 자라는데, 얘는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그냥 혈관이, 그리고 이런 데에서 산소 공급이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이폭시아가 유발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어큐트 하이폭시아에 대한 추가 설명이고요. 그래서 한번 읽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혈관이 있고요. 혈관 있고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그런 노목식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이폭시아 상황인데요. 하이폭시아는 저산소 상황이죠. 그리고 만성적인 하이폭시아 상황은 혈관으로부터 70 마이크론이 더 떨어진 영역, 그리고 대략 이제 100에서 150 마이크론 정도 된 영역은 에녹식 상황입니다.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영역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큐트 하이폭시아 상황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혈관이 가늘게 생성되어 있죠. 이거는 암에서 잘 발생하는 신생혈관인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생겨난 혈관을 통해 산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큐트 하이폭시아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셀은 하이폭식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죽게 되고 네크로틱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크로틱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셀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튜머와 네크로시스 영역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그 바가 100에서 180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정도 거리,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네크로시스, 결국 셀이 죽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얼마나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고 셀이 죽어가는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여기 역시 스케일 바는 100에서 180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이제 재산소화, 그러니까 리옥시지네이션, 재산소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항상 이렇게 튜머의 바깥 부분부터 혈관에서 산소가 잘 공급되는데, 그 안쪽 부분은 그러니까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 그 하이폭식 에어리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은 치료의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치료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엑스레이 조사를 해서 피폭을 해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그런 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었던 하이폭식 셀만 살아남았는데, 얘네는 치료가 잘 안 되어서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때 산소가 다시 잘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재산소화 효과죠. 그럼 재산소화가 되면은 여기 바깥 부분 셀들은 다시 산소가 잘 공급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치료가 잘 되겠죠. 그리고 엑스레이 다시 조사하면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코어 부분만 다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산소가 잘 공급되고, 그러면은 다시 얘네들만 잘 치료가 되고, 코어 부분은 다시 치료가 잘 안 되고, 이러한 과정을 재산소화라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재산소화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엑스레이 조사한 이후에 하이폭식 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소화 효과는 굉장히 이론적인 거고 실제 그 예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 실험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앞에서 나왔던 개념은 그 산소가 잘 공급되는 상황은 치료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된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으로 재산소화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